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FOV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V라는 말은 Field of View의 약자로서 실제로 우리가 야외에서 어떤 시야각을 보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장비를 통해서 본 하늘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관측 대상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갖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Field of Vie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설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Field of View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측면 판넬에 FOV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FOV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측면 툴이 열리게 되겠죠. 자, 현재 아무것도 설정이 되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의 설정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Find Scope 옆에 Edit라는 버튼이 있고 Binocular 옆에 Edit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일단 Edit 버튼을 눌러 볼게요. 에디트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 에디트 창에서는 모든 장비의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면 텔레스코프, 그리고 아이피스, 그 다음에 바로 모든 장비의 설정을 다 하실 수 있는데요. 망원경부터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From Lis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 리스트에 들어있는 그런 망원경의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망원경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미 그 목록이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 목록을 한번 쭉 볼게요. 미드, 오리온, 여러가지 망원경 회사의 그 망원경들이 들어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다카하시의 토아 130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망원경을 클릭함으로써 쉽게 그 망원경을 이렇게 목록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스트가 없을 경우에는 뉴 버튼을 누르셔서 직접 망원경에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망원경의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빅센 102mm 굴절 망원경 있거든요. 그 빅센 102mm를 한번 여기에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센 빅센 망원경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은 아크로매틱인지 아포크로매틱인지, 그리고 뭐 반사인지 굴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 아크로매틱 굴절이거든요. 아크로매틱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대는 적도의식 가대. 그리고 구경은 얼마인가? 구경은 102mm거든요. 저희 학교 망원경은 102mm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F수가 10이에요. 이런 망원경인데요. 초점거리가 약 1000mm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9.8?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수정을 해볼게요. 9.8 정도? 네, 거의 맞은 것 같아요. 이랬더니 초점거리가 999.6mm가 나와요. 저희 학교 망원경의 초점거리가 1000mm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장비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픽센 102M 기종이고요. 아크로매틱이거든요. 그래서 아크로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원경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망원경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엔 저반 렌즈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피스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이피스. 자, 만약에 역시 아이피스도 유명한 아이피스의 경우에는 이미 리스트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여기 없다면 또다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 자, 우리는 실제로는 사용하기 힘든 펜탁스를 선택을 할게요. 펜탁스에 예를 들어 20mm 저반 렌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펜탁스 저반 렌즈는 굉장히 비싼 건데 저희가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인데,
뭐 스타리나이트에서 설정할 때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mm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파인더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파인더 스코프. 자, 역시 리스트에서 간단하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것들은 그 파인더의 정보를 알아내셔서 추가를 하면 될 테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9배짜리 그리고 50mm 구경의 이 파인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장비 설정은 대략 끝났다고 보거든요. 자, 이렇게 장비를 설정을 하셨다면 자, 이제 파인더 스코프 여기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죠. 이걸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체크가 되어 있네요. 아, 체크가 됐다는 말은 여기 화면에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빅센 102mm 우리 학교에 있는 빅센 102mm에 20mm 저반 렌즈를 끼웠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야를 보이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디케이터가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자, 이것을 쭉 확대를 해보면 아, 요 정도의 시야를 갖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한다면 자, 달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이는지 자, 달을 한번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을 봤더니 네, 파인더 상에서는 요 정도의 시야를 갖고요. 그리고 현재 이 망원경의 배율이 약 50배 정도 되는 거죠. 저반 렌즈가 20mm고 그리고 대물 렌즈가 1000mm니까 50배 정도의 배율로 보았을 때 달이 망원경의 시야에 이 정도로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가진 망원경으로 어떤 대상을 관측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각 크기를 가지는지를 다 체크를 미리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달을 봤는데요. 목성을 한번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배의 배율로 목성을 보게 되면 목성이 어느 정도로 보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위성은 어느 정도로 보이게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시야를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0배의 배율로 목성을 관측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시야각을 가지며 위성은 어느 정도를 볼 수 있는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확대가 늦네요. 컴퓨터가 조금 저장하는 속도가 느려서. 자, 지금 대기의 효과를 좀 잠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의 효과를 껐을 경우에 네, 이렇게 주변의 목성의 위성들이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좀 더 고배율로 한 번만 더 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배율로 더 봤을 때 예를 들면 필드 오브 뷰를 다시 한번 측면 툴을 클릭하셔서요. 더 고배율은 7mm 저반 렌즈로 보면 더 고배율이 되겠죠. 7mm 저반 렌즈로 본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7mm 저반 렌즈로 본 그 시야각에서 목성을 관측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확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주변에 위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목성의 모습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야각인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뭐 쌍안경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니까 직접 응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